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실기 문제 100문제를 엄선했습니다. 끝까지 풀고 복습하신다면 실기는 합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1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번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턱을 당기게 한 후 음식을 먹이고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로 하고 5번 팔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혀야 합니다. 문제 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2번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건강한 쪽, 왼쪽이 밑으로 가게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5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번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물이나 차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입니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요. 사례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4번 숟가락을 너무 깊숙이 넣게 되면 목젖을 자극하여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에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빼고 식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식탁에 대상자가 앉기 전에 생선 가시를 미리 제거합니다. 2번 대상자가 숟가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의 상처, 약물 부작용, 수저 사용법 등을 확인합니다. 4번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텔레비전은 끄고 식사하게 합니다. 문제 5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비위관이 빠지거나 구토를 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 영양액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문제 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영양액은 주사기로 밀어넣지 말고 중력에 의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2번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고 비위관이 새는 경우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문제 7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번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번 약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번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입니다. 무침 주사기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 주사기에서 주사바늘을 제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루약을 숟가락을 사용하여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절개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먹을 수 있습니다. 2번 처방된 이외의 약은 섞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3번 금식하는 경우에도 고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복용해야 합니다. 4번 삼키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 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다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입니다. 다시 넣게 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물약 복용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3번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4번 손이 병의 입구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병의 입구를 닦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번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번 하부 결막낭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각막 위에가 아니라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넣고 짜 넣는다입니다. 3번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4번 멸균수나 생리식염수 적신 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은 후 연고를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5번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 연고를 2cm 정도 짜 넣어야 합니다. 문제 11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밖에와 외이도를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물을 점적합니다. 2번 약물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합니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끼워 놓습니다. 4번 귓밖에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합니다. 문제 12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약물 보관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의 귀약과 3번의 안약, 4번의 가려약은 모두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려약은 약국에서 가져올 상태인 가려약으로 보관을 해야 하고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햇볕이 들어가지 말라고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그 밖에 정맥 주사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돼야 합니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에는 즉시 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즉시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멍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번 보호자와 유치 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가 소변 가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치매 등으로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입고 벗는 것이 편한 고무줄 바지를 입혀야 합니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화장실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5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치 도뇨 간 삽입은 하지 않고 삽입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번 이동하기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입니다.
자, 그럼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서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합니다. 2번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돕습니다.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피고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립니다. 문제 16번.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번 변기를 침대의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자, 그러면 간이변기를 침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합니다.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5번 무릎을 발로 힘을 주게 해서 둔부를 조금 들게 하는 것이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17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번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번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이동변기 사용 시 돕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야 합니다. 3번 변기를 미리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따뜻하게 데워둡니다. 4번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서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와 같도록 맞춰야 하겠습니다. 문제 18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번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다.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2번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냄새가 난다고 기저귀를 조이지 말고 그랬을 경우 습도가 높아져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고정합니다. 5번 면 덮개를 덮은 후 이불을 다리 아래로 접어 내려야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문제 19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변비 완화, 2번 욕창 예방, 3번 치질 예방, 4번 변실금 예방, 5번 요실금 완화.
정답은 2번 욕창 예방을 위해서 젖은 기저귀는 즉시 갈아줘야 합니다. 문제 20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근다. 정답은요.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소변이 역류되었을 때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번 수분 섭취는 금기사항이 없는 한 권장을 해야 합니다. 3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유치 도뇨관은 잠그지 않고 배액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21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그 밖에 칫솔질을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3번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고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야 합니다. 그리고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게 되면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2번 의치는 의치 세정지로 소독을 해야 하고 3번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해서 자는 동안 6에서 7시간은 빼놓아 잇몸을 쉬게 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23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번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번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번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번 눈에 수건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3번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야 합니다. 4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줘야 하겠습니다. 5번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2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번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번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역시나 린스로 헹굴 필요가 없고 3번 세정제를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서 말려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거품이 나도록 두피를 마사지 해줘야 합니다. 문제 25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번 발의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요.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입니다.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그 밖에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2번 손은 혈액순환 촉진과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씻겨줍니다. 3번 발가락 사이는 비누를 이용하여 씻은 뒤 헹궈줍니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 오일이나 로션 크림을 발라줍니다. 5번 발에 티눈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2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물의 온도는 30도씨 내외로 유지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번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통목욕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로 유지하고 2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줘야 합니다. 5번 목욕 후 앉은 자세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양쪽 상지, 흉부와 복부, 양쪽 하지, 등과 둔부 순서로 침상 목욕을 도와야 합니다. 2번 면봉으로 귀의 입구와 귀바퀴의 귀지를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머리를 감겨줘야 하겠습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28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번 라, 가, 나, 다. 2번 라, 가, 다, 나. 3번 다, 라, 가, 나. 4번 다, 가, 라, 나. 5번 나, 라, 가, 다. 정답은 2번 라, 가, 다, 나입니다.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1번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2번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3번 건강한 쪽을 벗기고 4번 마비된 쪽을 벗기는 순서로 옷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머리 왼팔 오른팔,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대상자에게 편마비가 있어서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에는 마비된 손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 건강한 쪽 손으로 입혀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3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번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번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요. 2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추가적 설명을 살펴보면 편마비나 장애가 있을 때에는 옷을 벗길 때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수액, 그 다음 마비된 쪽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옷벗, 건수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옷을 입을 때에는 마비된 쪽부터 입기, 수액,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옷, 입, 마수건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문제 3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번 오른발을 왼팔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 정답은요.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양팔을 가슴 위에 놓게 하고 2번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3번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고 5번 돌려눕힌 후 엉덩이를 사진에서처럼 뒤로 이동시켜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문제 32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번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번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한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4번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하반신을 나중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34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받쳐서 깊숙이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를 받쳐줘야 하고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 예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해야 합니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리고 3번 신체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4번 대상자와 거리를 가까이 하여 들어 이동시키는 것이 덜 손상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36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의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 마입니다. 첫 번째로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고 두 번째로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네 번째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다섯 번째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합니다. 문제 37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 위해 먼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상체를 숙여서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이고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부터는 펴지게 됩니다. 문제 3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번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요.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입니다. 그 밖에 휠체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입니다. 2번 안전과 낙상을 우려해서 빠른 속도로는 이동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4번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이동할 때에는 문턱, 도로턱 또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입니다. 5번 잠금 장치를 잠그면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39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탈 때는 뒤로 타고 내릴 때는 앞으로 향해서 내려야 합니다. 문제 4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번 가, 다, 라, 나. 2번 가, 라, 나, 다. 3번 나, 가, 다, 라. 4번 나, 라, 다, 가. 5번 다, 가, 라, 나. 정답은 3번 나, 가, 다, 라입니다. 첫 번째로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네 번째로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힙니다. 밑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문제 4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2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요.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지팡이로 내려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앞자만 따서 진의 지마건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로 올라갈 때에는 반대로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로 지올 지건마로 암기해 주시면 맞힐 수 있습니다. 문제 42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놓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건강한 쪽 앞에 15cm, 옆 15cm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 가, 라, 나, 다, 마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은 다음 2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해서 낙상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은 다음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문제 44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2번 약한 다리,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 3번 보행기, 약한 다리와 건강한 다리, 4번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5번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보행기. 정답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먼저 이동한 후 건강한 다리를 이동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4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가나다, 2번 가다마, 3번 나다라, 4번 나라마, 5번 다라마. 정답은 3번 나, 다, 라입니다. 고정하는 위치를 설명드리면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을 고정해야 합니다. 문제 46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1번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번 허리 대상자의 오른쪽 뒤, 3번 가슴 대상자의 왼쪽 뒤, 4번 가슴 대상자의 오른쪽 뒤, 5번 엉덩이 대상자의 왼쪽 뒤. 정답은 2번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허리이고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팡이, 2번 수동침대, 3번 이동변기, 4번 목욕의자, 5번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2번 수동침대입니다. 제시된 표 보시면 대여 품목은 총 8종에 해당이 되고 구입 품목은 11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만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휠체어에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번 가나, 2번 가다, 3번 다라, 4번 나마, 5번 라마. 정답은 2번 가다입니다. 가는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으로 이것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는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외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외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외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외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3번 매트형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배 감지기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배 감지기는 물에 젖으면 오작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번 배 감지기는 5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 감지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합니다. 5번 배 감지기가 오작동 되게 되면 복지용구 사업소에 얘기를 해야 하고 매트형 배 감지기는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 영역을 벗어났을 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50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매트리스 위에 열을 발산하는 제품, 찜질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3번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4번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리고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려야 하겠습니다. 문제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5번 지퍼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문제 52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부터 라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 나, 라, 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안전핀을 뽑아야 하고 라, 로즈를 잡고 불 쪽을 향해야 합니다. 가, 손잡이를 움켜쥔 다음 다, 분말을 고루 쏴야 합니다. 문제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번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 놓는다. 4번 크랭크 손잡이에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번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 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에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그림 보시면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침대의 머리, 다리 쪽의 높낮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침대 난간은 낙상 예방을 위해 항상 올려놓아야 합니다. 2번,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침대 바퀴의 볼트를 견고하게 잠겨 놓아야 합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하게 대상자의 다리 쪽으로 접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번,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번,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55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철제로 된 것, 2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그 외에 목욕 리프트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1번 물속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2번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5번 인체 및 주위에 유의하고 안전한 구조이며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56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가래가 묻은 5리터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1번 보시면 장갑을 끼고 오염된 분비물이나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세탁물은 따로 세탁하고 5리터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3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여 세탁을 해야 하고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사용 후 버려야 합니다. 문제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리면 변색, 갈라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줘야 하겠습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매번 깨끗이 씻어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1일 1회 이상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 먼저 닦고 난 다음 더운 물로 헹궈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58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번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번 변기에 명 커버를 씌운다.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살펴보면 1번 화장실 입구는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둬야 하겠습니다. 2번 취침 시에는 낙상을 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켜두어야 합니다. 3번 변기에는 면커버를 사용하지 않고 4번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번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요.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입니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2번 연기가 많을 때에는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4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이동합니다. 문제 60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을 지킨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 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전기사고에 대비한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플러그를 꼭 잡고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2번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세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번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 차단합니다. 2번 무거운 그릇은 깨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치웁니다.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으로 치웁니다. 5번 믿을 만한 방송 정보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문제 62번. 대상자의 친구류 A와 선택시 고려사항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번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번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번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요. 3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친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 연결해 볼까요? 1번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번 시트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으로 매트리스를 덮는 크기여야 합니다. 5번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63번.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번 이불, 2번 청바지, 3번 면 티셔츠, 4번 니트 목도리, 3번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옆에 표시 방법은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라는 표시인데요. 합성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햇볕에 말리면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 밖에 방법을 살펴보면 이불은 햇볕에서 말려야 되고 청바지는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르지 않게 뒤집어서 말리고 지퍼는 열어둬야 합니다. 3번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4번 니트류는 통기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려줘야 합니다. 문제 64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번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번 80에서 120도씨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번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번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번 원 단위에 천을 넣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번 원 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입니다. 문제 65번. 당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약한 햇볕에 말림, 2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번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번 세탁기 안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입니다. 문제 66번.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번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함께 걸을 때에는 보폭을 작게 이동해야 합니다. 2번 계단을 오를 때에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해야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 4번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대상자가 먼저 탑승을 하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 67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번 텃밭 가꾸기, 2번 관공서 방문, 3번 애완견 돌보기, 4번 제사 음식 준비, 5번 건강검진. 정답은 2번 관공서 방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상 업무 대행으로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가 가능하고 외출 시 동행은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 68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미역, 2번 감자, 3번 수박, 4번 식빵, 5번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알아볼까요? 혈당 지수에서 100에 가까우면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이고 그것보다 낮으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인데요. 관련 식품을 보면 현미밥, 바나나, 포도, 오렌지, 딸기, 사과, 배, 양배추, 우유, 미역, 콩 등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69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누룽지, 2번 조개젓, 3번 강된장, 4번 찐 고구마, 5번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 찐 고구마입니다. 그 밖에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70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입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이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생선을 오래 구우면 질기고 딱딱해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4번 복합 당질, 전분,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등으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5번 음식은 수량씩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71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번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번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미리 씻으면 보호막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죽이나 미음은 75도씨 이상까지 가열합니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4번 채소는 물에 3분 정도 담가둡니다. 5번 생선은 냉장 보관 시 1일 정도 가능하고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합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습도 80에서 90% 유지, 2번 채광, 직사광선 이용, 3번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4번 환기, 하루 3번, 두세 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5번 온도,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에서 27도씨 유지. 정답은요.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두세 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고 2번 채광은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커튼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고 5번 온도는 여름철은 22에서 25도씨, 겨울철은 18에서 22도씨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7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번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번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1번 치매 대상자는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해야 하고 2번 식사 장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4번 물을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하고 5번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제공을 해야 하지 모든 음식을 섞어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 7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요.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방은 관찰 가능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2번 난간은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5번 안전을 위해서 1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75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번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정답은요.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다른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방에서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서 낙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3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아 낙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5번 모기약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76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인 말을 하며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1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는 것이 적절하고 2번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5번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수 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번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번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수 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문제 78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요.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수면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수면 장애 시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2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번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합니다. 4번 야간류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물은 마시지 않게 합니다. 문제 79번.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번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합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이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배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곳의 모든 문은 잠가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 80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번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대상자가 의심망상 환각 시에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문제 8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난폭한 발작이 아닌 경우 신체적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2번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3번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합니다. 5번 왜 그랬는지 질문하여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문제 8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입니다. 석양 중후군 시에는 해질녘이 되었을 때 요양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낮 시간에 활동하게 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83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그 밖에도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84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볼까요? 얼굴 표정은 간간히 적절하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눈 마주침을 하면서 대상자가 같은 눈높이에 있어야 되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든가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8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번.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라고 공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6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번.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 부분이 공감적 반응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8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마치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1번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2번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4번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5번 엄마가 요리하기 힘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입니다. 문제 8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번,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번,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번,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번,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행동,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셨다니 영양, 배고프시고 건강에 안 좋으실까봐 느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바램, 건강을 위해 식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적절한 나 전달법입니다. 문제 89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입니다. 자, 그 밖에 의사소통 대상자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청각장애는 정면에서 눈을 보며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말해야 하고 3번 언어장애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해야 합니다. 4번 진압력 장애 시에는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시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한 대화,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90번.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어 말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노인성 난청, 4번 진압력 장애, 5번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 밖에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시각장애 시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고 요양보호사가 반부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자세가 좋습니다. 2번 언어장애 시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파 등을 이용해서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고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립니다.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합니다. 4번 진압력 장애 시에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서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5번 판단력 장애 시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손짓, 몸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91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건 좋지 않습니다. 3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인식시킵니다. 4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5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92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번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번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번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니다. 그 밖에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1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3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기억력 테스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번 구체적으로 손으로 가리키며 질문합니다. 5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문제 93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시된 사진처럼 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방법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하고 보통 기도 폐쇄 시에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94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경련시 대처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문제 95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입니다. 냉찜질을 통해서 부종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부러진 골절된 부위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지 않아야 하고 5번 손상 부위는 부목을 대주고 안정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96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가 병원에 간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번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요.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대상자가 구토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면 1번 약물 복용 설명서에 구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3번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우려가 있으므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4번 구토물은 병원에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배출하게 합니다. 문제 97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지를 대고 지혈한다입니다. 그 밖의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며 2번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압박 분대로 감아줍니다. 그러나 꽉 조이지 않게 해서 혈액순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 하지 않아야 하고 4번 부종 부위는 냉찜질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9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다.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준다.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않아야 하고 2번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바르게 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상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5번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게 되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둬야 하겠습니다. 문제 9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실시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로 실시합니다. 2번 기도 개방은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압박합니다. 5번 순서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0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그 밖에 사용 방법을 알아보면 1번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야 합니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말고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4번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5번 호흡이 없고 반응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